교수님, 근데 또 오디오북이 인공지능 기술 말고도 메타버스까지 융합됐다고 봤어요. 이 메타버스와 오디오북의 융합이 살짝은 생소한 것 같아요. 이 기술과 어떻게 융합이 될 수 있는지 아, 설명해 주세요. 오디오북과 메타버스. 네. 어, 너무 그 뉴스나 이런 데에 나온 것을 우리가 현혹될 필요는 없지만 단계식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AI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뭐 텍스트 분석이라든지 음성 분석이라든지 영상 분석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기술은 결국 응용 기술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디든지 적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꼭 오디오북을 생각하지 말고 여기다 적용했으면 오디오북인 거고 또 다른 데다 적용했으면 또 다른 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적용을 한 거야. 무슨 말이냐? 메타버스 이것도 제가 또 이제 논문 쓴 이거는 아직 책에는 제가 안 썼는데 이제 논문에 쓴 건데 우리가 일상 용어에서는 아바타하고 에이전트를 구분을 안 해서 쓰는데 아바타 혹시 뭔지 아세요? 아바타. 저를 대체하는. 그치. 네. 사이버상에서 나를 나타내는 캐릭터. 에이전트는 뭐냐면은 기계가 만든 캐릭터예요. 즉 얘는 기계라고 그래서 뭐 이런 그 망치 이런 기계 말고 우리가 말하는 기계는 이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타버스 공간에 정동훈, 박지인이라는 캐릭터가 짠짠해서 내가 이렇게 조정을 하고 그러면은 얘네들은 뭐냐면 아바타예요. 그러면 꼭 얘네들만 있으란 법은 없잖아. 네. 어떤 메타버스를 만드는 플랫폼에서 가령 예를 들면 뭐 제페토에서 사람이 많이 있는 걸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여기 사람이 많구나. 그럼 더 들어갈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네. 제페토에 사람이 아바타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기계가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캐릭터가 여기저기 있으면은 한 방에 40명, 50명 만들 수도 있잖아. 네. 그럼 우리가 아무도 없는 방에서 뭐 한 명, 두 명 있는 것보다는 그런 데 가서 대화, 어차피 소셜 하는 공간이니까 더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갔어. 갔는데 대화가 안 돼. 그러면 뭐 별 의미가 없잖아. 없고. 이런 데에다가 바로 이 음. 음성 오디오 기술을 적용시켜. 그리고 기본적인 대화 능력 마치 우리가 시리에 하듯이 그런 거를 적용을 시킨다면은 아주 기본적인 단계의 대화는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그렇지.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데이터 양이 많아지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쵸, 그쵸. 사실 영어는요 훨씬 높아요, 그 기술 수준이. 워낙 데이터가 많으니까.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근데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마치 정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좀 과장됐어 보이긴 한데 아직까지 그 정도 아닌데 이러한 기술이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앞으로 더 그렇죠. 데이터가 쌓이면.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 MZ세대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MZ세대 친구들한테 제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잔소리처럼 들리겠다. 데이터 사이언스하고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라.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기술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될 수도 있고 책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어디든지 괜찮아. 뭐든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적용시킬 수 있다. 그리고요, 나 또 재밌는 거 하나. 친구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알고리즘을 짠다고 하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짜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이미 짜놓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통계 넣을 때나 이럴 때요. 싹 복사해가지고 딱 와가지고 몇 개만 맞추면 돼요. 이거는 불법이 아니야.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이쪽 세계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배운다는 건 뭐냐면 기본적인 그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나서 카피 앤 구글링해서 찾고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거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조금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정말 알고리즘 개발자가 될 거야. 그거는 좀 다른 얘기겠지만 우리는 그런 걸 목표로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정리를 하면은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적용을 시킨다. 따라서 책에다 적용해도 되고
요즘 한창 유행인 메타버스에 적용을 해도 되고 그게 적용이 많이 되면 많이 되고 정교화되면 정교화될수록 메타버스도 아마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겠죠. 그런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어, 빨리 데이터가 많이 쌓여서 한번 그런 걸 해볼 수 있었으면 맞아. 이게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뭐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진짜 하라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다 글도 많이 남기시고요. 음성 명령도 많이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쌓이게 하세요. 그리고 기업은요, 기업에게도 말합니다. 이런 데이터 공짜로 갖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돈도 좀 많이 푸시고, 스피커 같은 거 더 싸게 파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생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영어는 너무 발전해서 지금 중국어하고. 저희도 빨리 발전해야죠. 그러면. 네, 그러면은 이런 오디오북이 늘어나는 만큼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오프라인 서점에 관한 건데 오프라인 서점을 향한 발길이 살짝 줄어들 것 같은데 너때말 선생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책에다가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세대에 따라서 미디어의 이용이 달라지는데 이거는 문제가 아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다. 왜? 미디어의 발전,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 사용자는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나왔지만 VCR이 나왔을 때는 VCR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와중에서 또 극장 가서 보는 사람도 있고 내가 넷플릭스를 아이패드로 보지만 아이패드 말고 집에 가서 또 TV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제가 조금 극단적인 네. 얘기를 할게요. 그래도 이해가 되니까. 네. 종이책. 꼭 종이로 읽어야 됩니까? 아, 굳이 그러니까 생각만 조금 바꾸면은 종이책이라고 하는 게 꼭 우리가 무조건 지켜야 돼 그런 미디엄은 아니지 않나요? 물론 의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종이로 읽을 때 이 이 패드로 읽을 때 스마트폰을 읽을 때 뇌 활성화되는 부분이 다 달라서 영향이 좀 다르게 나타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석을 조금 더 상상력이 풍부한 미디엄이다. 그리고 뭐 기억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관돼서 얘기하기는 하는데 전 또 반론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이냐. 자, 책을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익숙하게 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과 지금 Z세대 또는 알파 세대 이런 친구들은 아예 모바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기기를. 그럼 모바일이 익숙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거는 제 의료 쪽이기 때문에 전문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이게 plausible hypothesis라고 그러거든요. 설명 가능한 또 다른 가설로 이런 걸 제안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첫 번째, 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다. 종이책. 그러나 꼭 이게 망고불변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미디엄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세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종이책이 전자책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저처럼 오디오 쪽으로 가는 것도 하등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출판업자들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느냐? 마치 CD를 만들었을 때,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었을 때처럼 이제는 종이책이 아니라 만약에 사용자들이 전자책이라든지 오디오 쪽으로 더 선호할 것 같다라고 만약에 판단이 드시면은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쪽 부분을 더 정교하게 해서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책을 읽게 함으로써 시장을 크게 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너때말 선생님과 오디오북과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들 많이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